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. 그림을 좋아하고 병이 있어. 그림을 좋아하고 병이 있어. 뭔가 제목이 뭔가 좀 특별하죠. 이 책의 저자는 신채윤이라는 작가의 글이고요. 그리고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에서 출간한 책입니다. 이 책 역시 제가 이번에 그 한겨레 출판사의 그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져서 이쪽에 이제 책을 여러 권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 책을 가장 먼저 읽었습니다. 읽었는데 하루 만에 이거는 뭐 그냥 중간에 어떻게 덮을 수가 없는 책이라는 느낌이 왔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감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아주 뭉클함을 주고 깊은 뭔가 이렇게 여운을 주면서 삶의 의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이 책을 끊지 못하고 그냥 단숨에 쭉 읽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. 이 책의 그 작가인 신채윤이라는 이 작가님은요, 지금 뭐 고등학생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. 나이가 한 뭐 18세에서 19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. 그 희귀병이 뭐냐 하면 이 책에 보니까 이제 등장을 하는데 타카야 수동맥염이라는 이 병이 있답니다. 이 병은 100만 명 중에 2명꼴로 진단받는 병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수치로만 봐도 이미 소수자임을 알 수 있다. 뭐 책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니까 희귀 난치병 환자로 사는 일부터가 소수자로서의 삶을 견뎌내야 하는 일이다. 라고 이렇게 저자가 글을 썼습니다.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저자가 언급하기를 나의 병은 희귀하고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. 병의 원인도 알 수 없다. 하지만 소수의 자료를 통해 표집된 진단 조건이 있다. 동양인, 여성, 20세 이하, 물론 백인에서도 남성에서도 20세 이상에서도 타카야 수동맥염을 진단받는 사람은 있다.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다. 이렇게 희귀 그 병을 앓고 이게 뭐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병을 끌어안고 살면서 저자가 이 글을 썼는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너무 제가 깜짝 놀란 게 소름 끼치도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 글을 고등학생이 쓴 거야 정말 이렇게 이렇게 놀랄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어쩌면 그 희귀병에 그 힘듦을 겪으면서 또 때로는 이제 또 뭐 그 약을 먹으면서 그 또 복용하는 그 약의 그 많은 그 부작용들을 또 겪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 고되고 힘든 그런 그 과정을 겪었겠습니까? 그런 고된 과정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또 어떤 그 철학적 사고도 깊이 있게 하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 작가의 글이 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비해서 더 이렇게 아주 그 마음에 와서 이렇게 좀 강하게 두드리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책에 참 아주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건 뭐 개인적인 그 여담이지만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독서 토론 모임에서 다음 주제로 우리가 이제 한번 다뤄볼 그 책으로 이 책을 이제 선정을 해서 회원님들과 함께 이제 책을 읽고 나누면서 한번 이제 서로 이제 토론을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책이기도 합니다. 여기에 보면 뭐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다 언급해 드리면 또 스포일러가 되니까 몇 군데 제가 이렇게 좀 감동받았던 그 구간만 제가 이렇게 한번 그 글을 저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목은 이제 저자가 그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이제 겪은 일입니다. 할아버지는 언제 크고 예쁜 밤을 9알이나 주우셨을까? 등산을 하면서 대추는 또 언제 챙기셨을까? 내 손 안에 들어왔을 때 밤도 대추도 따뜻했다. 할아버지 손과 꼭 같은 온도였다. 그렇게 온도를 전할 수 있는 건 대추와 밤이라고 생각한다. 어떤 말이나 글자가 아니라. 이 대목이 참 그 가족 간의 그 어떤 그 사랑과 그 또 이 손녀딸을 생각하는 그 할아버지의 그 끓는 그 어떤 그 마음이
그 밤 몇 알과 대추 몇 알의 그 체온으로 고스란히 그게 그 손녀딸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. 근데 이 손녀딸은 참 너무나도 기특하게도 할아버지의 그 온기, 할아버지의 그 손녀딸을 향한 그 어떤 사랑의 그 온기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감지해서 그걸 또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에서 참 아주 너무 그 큰 그 어떤 감동을 받고 울림을 받는 그런 예, 대목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군데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. 예, 요 말 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사람들은 낳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넌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한다. 그 말을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반항하게 된다. 병이 꼭 나아야 하나? 병에 걸려도 내가 이렇게 빛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? 제 병은 안 나아요.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. 하고 말해서 당황으로 얼룩진 그들의 얼굴을 구경하고 싶은 못된 마음이 고개를 든다. 단 한마디의 응원으로도 잡생각이 꼬리를 문다. 수많은 생각이 바닷속으로 영영 가라앉아 버리도록 그 모든 것들을 파도가 쓸어가 버리도록 한다. 예, 이 대목. 예. 여기에서 뭐 우리 그 이제 보통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뭐 아픈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의 어떤 힘을 주겠다고 해서 넌 잘 이겨낼 수 있어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지만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 위로라고 건넨 말이 사실은 어떤 위로가 되기보다는 예, 오히려 더 마음을 더 쓰리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해보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저자가 뭐 이런 그 말까지 하죠. 병이 꼭 나아야 하나? 병에 걸려도 내가 이렇게 빛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? 예, 이 대목에서 아주 참 강한 그 울림을 받게 되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병을 앓고 있거나 아픔에 놓여 있으면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고 또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저자는 비록 내가 그 병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병이 꼭 나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. 병에 걸려 있어도 내가 이렇게 빛나는 삶을 내가 충분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이 질문의 그 내용이 아주 뭐 그 강한 어떤 그 큰 울림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서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아주 참 큰 예,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곳만 예,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. 사실 뭐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모서리를 접고 이제 줄을 긋고 감동받은 부분을 그렇게 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모서리를 상당히 제가 많이 접었어요. 예. 그 정도로 아주 그 감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울림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예, 많았는데 여기에서 저자가 이제 그런 글을 또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, 예, 수행평가를 받는데 체육 시간에 타이머 버튼을 이제 선생님이 째깍 누르면 12개의 골을 이제 그 농구 골대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만점이라는 거죠.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하는 걸 보니까 뭐 주변의 친구들은 밝게 이제 잘 넣고 하는데 정작 이 저자는 몸이 안 좋은 상태니까 이걸 뭐 그 정해진 시간에 골을 넣는다는 게 여기 보니까 한 골뿐이 못 넣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이 민망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건네는 말, 뭐 그런 과정을 여기 언급을 했는데요. 요거 한번은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. 주변 친구들에게 가서 최대한 밝게 그래도 한 골 넣었어 라고 말했다. 바꿀 수도 없는 정해진 결과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. 어쩌면 그런 속내까지 투명하게 드러났을 수도 있다. 눈치 좋은 친구가 그 점을 발견해서 괜찮아, 다음에 잘하면 되지, 내 결과도 만족스럽지만은 않아 하며 위로를 건넬 수도 있었을 것이다. 그럼 나는 입을 감춰물며 텁텁한 마음을 꾸역꾸역 삼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.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. 다음에 2골을 넣으면 2배고 3골을 넣으면 3배고 4골을 넣으면 4배네. 더 잘할 수밖에 없구나. 이 대목에서 나는 그 친구에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.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한 어조로 말했기 때문이다. 그런 굉장한 일은 처음이라는 듯이 진부한 응원의 말을 했더라도 진부하게 들리지 않았을 텐데 고작 한 번 골대를 통과한 내 공에서
큰 가능성을 봐줄 줄은 몰랐다. 그 다음 기회에는 3골을 넣었다. 예전만 못하고 이전 기회를 만회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다. 하지만 설령 0골을 넣었다 해도 1에 0을 곱한 수를 넣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했다. 어쨌든 배수로 늘었다고 농구 실력이 이만큼 떨어졌다고 풀 죽는 일 말고 다른 할 말이 있었다. 예, 이 대목이 참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. 저자가 한 골 겨우 넣고 어떻게 보면 민망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 앞에서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이렇게 했을 때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다음에 2골 넣으면 2배고 다음에 3골 넣으면 3배가 되고 4골 넣으면 4배가 되긴 해. 넌 이제 앞으로 잘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한 이 말 한마디가 이 저자에게 정말로 뭔가 이렇게 전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아주 기운찬 그런 어떤 울림을 주는 한마디였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그 말에 이 저자는 커다란 어떤 그 힘을 얻고 거기에서 어떤 커다란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는 이러한 어떤 그 내용에서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깊은 그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. 친구와의 그 어떤 관계에서 보여지는 이런 어떤 진심이 오가는 이런 이 광경에서도 뭉클함이 오고 또 자신에게 건네준 그 말 한마디에서 이러한 어떤 그 친구의 마음을 정확히 캐치해서 그것을 읊으면서 그 마음을 알아봐주는 저자의 그 마음도 너무 곱고, 그죠? 그러면서 저자가 하는 요 말이 참 인상적이죠. 고작 한 번 골대를 통과한 내 공에서 큰 가능성을 봐줄 줄은 몰랐다라는 말. 예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특히 그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 어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말해줄 때 지쳐있는 사람은 그게 커다란 어떤 위로와 힘과 용기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. 아무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주 상당히 그 많이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오기도 하고 꼭 저자가 뭐 어떤 지금 난치병에 걸려서 이렇게 괴로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이 더 와닿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어린 그 나이에 여러 가지를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삶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할아버지의 마음이든 또 친구의 마음이든 이런 또 그런 것에서 이런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을까? 그럼 무엇보다도 글을 쓰는 그 필력이 너무 대단하다라는 것. 그런 거에서 저는 아주 너무 놀랐습니다. 그래서 뭐 실제로 이 책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시간에 이제 뭐 그 자서전에 관련해서 쓰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글을 썼더니 선생님께서 그 국어 선생님께서 저자를 그 교탁 앞으로 부르셔서 칭찬을 해줬죠. 뭐라고 칭찬했냐면 너처럼 글을 잘 쓰는 애를 오랜만에 본 것 같아. 앞으로 뭘 쓸지 기대된다.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자에게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침울하고 절망의 순간에 지금 그 늪을 건너고 있는 이 저자에게는 정말로 뭔가 그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의 어떤 메시지와 같은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말들이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국어 선생님이 이 저자의 이 글 잘 쓰는 그런 어떤 부분을 정확히 캐치해서 앞으로 뭘 쓸지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그걸 짚어준 것에 대해서 이 보는 저마저도 그 고마움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아주 보면서 많이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삶에 이렇게 좀 찌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기운을 얻고 싶다, 희망과 용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확 뚫고 나오는 힘을 얻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저자가 쓴 이 책이 없지 않아도 커다란 울림과 도움을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책이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책을 읽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